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두 번이나 발언권을 제지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 시장의 발언을 막았습니다.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방금 그러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네네,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합니다. 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한성숙 총리가 오세훈 시장이 한마디 하겠다고 하니까는 딱 막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신효섭 의원님, 네. 한성숙 총리의 저런 모습 그간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단호해 보였죠. 예.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여당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네. 임명직 공무원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총리는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뭐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 임명직 공무원이 상당히 세다 이런 인상을 누가 봐도 저 장면을 보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이제 한성숙 총리가 뭐 의도적으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깔아뭉갰다 이렇게 저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은 이제 국무회의 성격이긴 했지만 지금 23일 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서 이제 어제부터 3일 동안 각 부처별로 이제 공급, 금융, 세제에 관해서 그 부동산 관련 정책의 그 토론회를 각 부처에서 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토론의 쟁점을 사전에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관부처 장관들이 이제 토론의 쟁점들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울시장 자격. 왜냐면 지금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큰 지역이 사실은 서울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토론의 쟁점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내고 싶은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한성수 총리는 그거는 나중에 23일 날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시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제 그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 쟁점이 정부가 생각하는 쟁점과 서울시가 생각하는 쟁점이 분명히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줄기에서 본다면 정부는 지금 규제 위주로 간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공급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쟁점이 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3일 날 대토론회에서 하시라 지금 이렇게 한성수 총리가 제지를 했는데 그 대토론회 자리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줄 것이냐 예. 정부가 듣기에 아픈 부분도 충분히 들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된 상태라면 오케이 뭐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원론적으로 본다면 어쨌든지 간에 여당 소속이 아니고 야당 소속의 서울시장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여당 소속이라도 저렇게 총리와 대통령이 나서서 다 발언권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서울시장은 이제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석만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발언권이 있는 건 아니고 발언의 기회를 얻으면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저렇게 제지하는 게 틀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었어도 저렇게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한번 가질만 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신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의장, 주재하는 사람, 대통령이 발언권을 주지 않는 이상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의 모습은 굉장히 단호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선제압이 아니었나? 이런 해석도 또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56번의 어제까지 하면 57번일 겁니다. 57번의 국무회의 중에서 어제가 세 번째 참석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해오셨다가 이제 새롭게 바뀌신 이후에 뭔가 그 존재감을 좀 보이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어제 충분히 본인의 존재감 다 보여주셨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남는 장사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 정부하고 확실하게 대립각을 좀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좀 전에 뭐 기선잡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저 대통령과 그 각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국무총리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무슨 기선을 잡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께서는 내가 부동산과 관련해선 할 말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어디서 말씀하셨냐 하면 저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또 서울시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없이 충분히 본인의 의지는 다 보여주셨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본인의 존재감, 첫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해서의 본 존재감은 확실히 보여주신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은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야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고 싶다던 한 말씀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비공개하기 전에요. 저기 오늘 오세훈 시장님 어디 계세요?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네.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뭐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꼭 좀 일독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하게 작성해서 그러십시오.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오세훈 시장 입에서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라면서 발언을 만류한 건데 정광재 대변인님, 대통령도 오세훈 시장이 무슨 말 할 줄 다 아니까는 딱 박아선 것 같아요. 인사만 하라고 했는데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듣기 거북한 얘기 할 것 같으니까 더 말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KB은행 아파트 시세만 보면요. 서울 기준 아파트 평균 가격이 2억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은 5천만 원 올랐어요. 이 정도의 큰 폭 상승은 과거 문재인 노무현 정부 시대에도 없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서울 집값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자신의 정부에서 내놓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는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려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듣기 싫은 얘기하니까 그냥 끊는 모습, 평소에 소통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통이지 본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통이겠습니까? 저는 언제라도 오세훈 시장과 서울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좀 면담을 하고 싶다, 짧게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권지웅 대변인 지금 정광재 대변인 얘기하셨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쓴소리는 조금 듣기 싫으신 걸까요? 그렇다기보다 이제 공개된 회의 자리 그리고 국무회의라고 하는 원래 안건을 다뤄야 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실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했던 5년간 사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된 거 아니냐는 반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했냐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야기하시다가 좀 충분히 이야기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뭐 입틀막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되려 나중에 내로남불로 공격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때도 당시에 박원순 시장께서 발언을 하려고 했었을 때 당시에 회의를 주재했던 부총리가 발언을 제지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보수 언론들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자리가 시장 마이크 주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섭섭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정도를 봐야지 이게 막 입틀막이다, 패싱했다 이렇게 결론 내기에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고의적 패싱을 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니까는 오세훈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셨는데 발언권을 갖지 못하셨잖아요. 좀 의도적으로 다소 좀 패싱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건의사항 보고서를 참조해달라 이렇게 전달을 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지금 뭐 고의적인 패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던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그러한 저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섭섭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효섭 위원님, 저게 네. 그냥 국무회의도 아니고 공개 국무회의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던 만큼 조금 그냥 오 시장의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냥 조금 토론을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도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할 얘기를 다 했네요. 저도 지금 저 싱크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한 10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서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길게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뭐 고의적인 패싱 이런 거 저는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던 게 내 생각이었는데 그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 또 자기 할 얘기는 또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결국 이제 서울시장 민선 5선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제재하는 것이 생중계됐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봤고 그다음에 언론이 즉각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 이슈는 그냥 놔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어땠는지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또 본인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은 어떤 건지도 또 한 번 더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거는 물론 모 시장도 할 얘기가 있고 대통령도 할 얘기가 있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여야를 떠난 이른바 초당파적인 민생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다면 저렇게 어쨌든 대통령이 제지를 하고 또 시장은 나중에 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섭섭함을 얘기하고 이런 광경을 지금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싶겠느냐. 결국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 국무총리, 담당 장관,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함께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국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조정을 해서 예. 가장 최선의 대책이 뭔가 이거를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시민들은 보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고서 마치 여야의 또 다른 정치 공방과 갈등과 대립 상황을 결국은 보여줬다. 이 부분이 저는 어제 그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